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소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베이지 북에서는 경제 재개 속도가 빠르다고 지금 진단을 했지만 주말 사이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점이 관망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AMC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화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3,000% 넘게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3대 지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7% 상승하면서 34,6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미수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동일합니다. 0.14%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우리 지수 역시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6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681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59%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3,24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0.61%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98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를 이어서 보시면 0.91%까지 올라주면서 4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374종목이 오르고 있고 48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731종목이 상승하고 있지만 562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85억 원, 또 기관은 1,21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2,123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7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6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3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12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습니다. 1, 2위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의 3,240선까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종목이 모두 2%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2,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는 13만 원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강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기아차도 살펴보시면 0.23% 강부합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난달 미국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국제 유가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S-오일도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시면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10만 5천 원 선 내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선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들 한번 보시면 전선 업황이 호황인 가운데 판가 인상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선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테마주로도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8%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2,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주가를 보시면 15%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LS까지 보겠습니다. 0.6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보다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준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미시스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을 봤을 때는 8%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16,700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슈를 짚어보시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또 인수합병 소식에 연일 강세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잉글 우드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 우드랩의 경우에도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그래도 퍼센트로 봤을 때는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펙주들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들인데 신형 스펙 6호의 경우에는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주가는 3,025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신형 스펙 5호의 경우에는 25%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스펙 4호의 경우에는 오늘은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 순위별로 짚어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2%대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에서 1.73%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조업과 은행, 유통업종도 전거래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및 금속 업종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석유의복과 운수창고,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순위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장비 업종이 2%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IT 하드웨어와 화학, 인터넷 업종도 좋은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운송 업종과 그리고 종이 목재, 방송 서비스, 음식료 담배 업종 순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브, SK이노베이션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현대모비스와 대한항공, LX홀딩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맛있는 거 드셨다고. 어제 그 숯불 네. 닭갈비 먹었어요. 맛있겠어요. 근데 뭐 맛있는 네. 건 그렇다고 치고 이제 뭐 그 증권 같이 네. 동종 업계에 계신 분을 만나서 좀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 많이 좀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 많이 줄었어요. 그쪽 네.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그쪽 회사 매출이 네. 한 그쪽 회사 매출이 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증권 업계에 좀 종사를 하신 분인데, 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식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식 인구가 그때 이제 올해 초에 3,266 막 이렇게 처음 막 찍을 때. 그때 확 늘었다가 동학개미 확 늘었다가 지금 약간 많이 좀 떠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 회사 전체도 뭐 매출이 뭐 절반 가량 줄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여러분이 그럼 주식을 좀 많이 좀 떠나신 것 같아요. 저희 조회수도 예전만보다 좀 약간 줄어든 것 같고 네. 저도 좀 슬프고요. 여러분 주식은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주식은 좋은 거니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방송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뭐 네. 좋은 종목을 잘 네. 골라서 꾸준히 좀 투자를 한다면 그렇죠. 네. 예, 좋다라고 봐야겠는데 그런데 이제 좀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제 네네. 일론 머스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또 들썩인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 삼성출판사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네. 또 뭐 삼성출판사의 아기 상어, 네. 베이비 샤크죠. 베이비 샤크 크러시스 올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아기 상어가 모두를 이겼다. 모두를 이겼다라고 하면서 사람보다 조회수가 많다라고 했어요. 야, 그래서 more views than humans 이랬는데 방금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이게 뷰가 많다, 인간보다 네. 많다는데 야,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또 삼성출판사가 어제 또 상승세가 나왔고, 근데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오늘 뭐 3% 가량 떨어지는데 아무튼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주가 조작의 달인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코인도 많이 끌어올렸던 그 그러니까요. 장군인데. 네. 이거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또 작업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기 상어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체가. 이거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트윗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또 이게 한류 문화잖아요. 그렇죠. 한류 스타, 어떻게 보면 아기 상어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로서 한류 스타예요. 상어가 스타인데 한류 스타의 팬이다. 이런 식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아기 상어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아까 전에 조회수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모든 사람을 이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네. 86억 회입니다. 86억 회. 86회. 네. 우리 어제 조회수 2,000회. 우리 오전장 방송 어제 조회수 2,000회. 그 적게도 한 2,000회, 2,100회 뭐 이렇게 요즘 한 2,000회 정도 아니면 1,000회에서 2,000회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 상어는 86억 회. 엄청납니다. 진짜 한 수십 배가 아닌가, 수백 배가 아닌가 뭐 네. 싶어요. 수천 배인가? 아무튼 뭐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수천 배, 수만 배 이상 우리보다 높은 엄청난 이런 컨텐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사실 뭐 방금 오전장 분석하고 조회수를 좀 비교했는데 그러면 사실 뭐 게임이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막강한 인간 최고 누구죠? 조회수 최고 싸이입니다. 싸이. 우리나라에서. 싸이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싸이가
40억 회예요, 40억 회. 40억 회.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럼 BTS가 최근에 더 뜨니까 BTS가 조회수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있는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봤거든요. 그 BTS 하이브 그 채널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싸이보다 안 돼요. 오. 싸이보다 안 돼요. 그 지금 예전에 그 다이너마이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버터도 있고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예전에 뭐 히트곡도 몇 개 있잖아요. 그쵸. 막 빌보드 차트 1위 했던 그 노래들도 다이너마이트도 보니까 뭐 한 16억 회, 20억 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더 높습니다. 단일 조회수 영상으로. 근데 싸이 강남 스타일이 야 우리나라 최고의 그 또 무비였고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유튜브 조회수 1위였던 게 그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였는데 그거를 전 세계 1위였는데 그걸 제치고 싸이가 올라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1위인 것 같아요. 1위인 것 같아가지고 야, 전 세계 1위인 이 인간 가수 1위를 바로 이 캐릭터가 오. 야, 저 상어 캐릭터가 제쳤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요거를 만든 게 이제 바로 스마트 스터디죠. 86억 회. 진짜 대단합니다. 저희도 저런 컨텐츠 하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저기서 저렇게 80억 개 나올 수 있으면 제가 이 상어 탈이라도 써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어 탈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이 써가지고 이렇게 네. 상어 춤도 한번 추고 이렇게 하면 나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엄청난 조회수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아이들이 아기 상어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기 시작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잘 팔리겠죠. 아기상어 이 인형만 팔아도 엄청나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또 아기상어 가운데 여기 핑크퐁도 있는데 핑크퐁 요 캐릭터도 되게 잘 팔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기상어와 핑크퐁 이 두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 뭐 인형을 팔아도 잘 팔릴 거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잘 될 거고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극장판 영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뽀로로 시리즈는 지금 극장판이 한 4개, 5개 나왔어요, 벌써. 저는 실제로 저는 뽀로로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저는. 오, 진짜요? 네, 혼자서 네. 봤어요, 진짜로. 오. 혼자서 제가 감동 깊게 봤는데 네. 재밌어요. 재밌고 작품성도 높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이런 것들도 영화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 상영할 수 있는 네. 이런 게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스터디가 이걸 만들었는데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가 바로 삼성 출판사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어제 10%가 그냥 급등했다가 좀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어제 빠져가지고 뭐 한 좀 6% 맞아요. 6%로 마감했는데 오늘 3.2%또 빠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른 것 같아요. 어제 보통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예전에 도지코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도지코인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막 급등해가지고 몇 그렇죠. 배가 뭐 올랐잖아요. 몇 코인이긴 배가. 하지만 뭐. 네, 도지코인 뭐 일론 머스크가 좋다 그러고 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거 한 10% 올랐다 뭐 빠져가지고 6%? 어제 그냥 6% 오른 걸로 마감하고 오늘 3% 빠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한 이후로 3% 오른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제 6% 오르고 오늘 3% 빠졌으니까. 그래서 600이 3이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머스크의 한마디가 이 정도밖에 힘이 없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저는 왜냐면 머스크가 사실 뭐 주가 조작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려고 의도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정말 머스크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그 전에 혁신의 아이콘은 사실 스티브 잡스였지만 그렇죠. 지금 혁신의 아이콘은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다. 근데 그런 일론 머스크 혁신의 아이콘이 바로 원픽했던 게 바로 컨텐츠가 아기상어다. 아기상어. 네. 모든 사람 제쳤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지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86억 회 조회수도 정말 많은 저는 이거 100억 회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100억 회를 찍지 않을까.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삼성 출판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뭐 이 높은 조회수와 함께 네. 또 해외에서의 인기 정말 꾸준한 사랑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100억 회를 넘길 것 같아요. 100억 회를 넘기고 나중에는 200억 회 넘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스마트 스터디가 만들었고 삼성 출판사가 2대 주주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류 콘텐츠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빅히트, 하이브 해가지고 이제 방탄소년단 쪽이 이제 한류 콘텐츠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 이게 컨텐츠가.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도 물론 뭐 음악을 좋아하는 BTS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또 아이들은 전 세계 아이들은 또 이 음악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기상어 음악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뭐 아기상어 책이라던가 인형이라던가 또 게임, 아기상어 게임도 만들 수 있죠. 옛날 뭐 포켓몬 게임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콘텐츠가 무궁무진해요. 영화, 애니메이션 등등. 야, 이거는 진짜 이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에 이제 각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제 6% 오르고 오늘 3% 내린다. 지금이 좀 굉장히 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 상승세, 나중에는 봤을 때 이 삼성출판사가 괜히 삼성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이랑 사실 별 상관없는 회사인데 어쨌든 지금 막강한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면서 진짜 이 인간을 BTS를 뛰어넘었다. 싸이 강남스타일 뛰어넘었다. 저스틴 비버를 뛰어넘었다. 이거 자체로 굉장하고 저는 근데 삼성출판사 대단한 게 이 기업을 좀 봤거든요, 제가. 네. 봤는데 한번 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PER이 8.89밖에 안 돼요. 야, PER이 8.89라 가지고 10 이하예요, 10 이하. 근데 이렇게 테마를 여러 번 탔어요. 삼성출판사 예전에도 봐봐요. 네네. 8.89밖에 안 돼요. PBR 3.31인데 이거 약간 높긴 하지만 이것도 괜찮죠. 지금 카카오 PBR이 8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PBR이 10입니다. 근데 이거 3이니까 그런 성장주, 같은 성장주 레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 그리고 PER이 8이라는 거는 이거는 야, 너무 싼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내려보시면요.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영업이익도 뭐 흑자 나오다가, 근데 가끔 지금 최근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뭐 요거는 금방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큰 뭐 적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브랜드 가치 상승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상승으로 이끌지 않을까. 상승으로 이거를, 주가를 이끌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도 낮고, 정말 저평가된 기업인데도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엄청 고평가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도 저평가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진짜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크게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아기상어 트윗 한마디에 스마트 스터디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가 어제 장중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10%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6%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3%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 그중에서도 아마 싫어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라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라면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라면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를 것 같아요. 자, 라면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서민식품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좀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입니다. 일단은 라면 업체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또 이런 것들 지금 가격이 동결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좀 수지 타산을 좀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농심 신라면 우리나라 대표 주자죠. 농심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농심이 지금 매출 6,344억 원을 기록했는데 1분기에 7.7%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83억 원으로 55.5%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어요. 야,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이런 히트 상품들 있죠. 자, 여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뭐 1,400억 원대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6%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뚜기 같은 경우는 두 회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을 했어요. 매출의 경우 4%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12%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매출은 좀 올랐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그나마 나은데 어쨌든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라면 회사들의 좀 실적이 좀 약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보이고 오뚜기는 왜냐하면 오뚜기는 라면 비중도 뭐 진라면 오뚜기 진라면 잘 팔리고 있지만 네. 지금 여기 화면에 진라면 보이네요. 네.
근데 뭐 진라면 말고도 다른 또 상품들이 있어요. 라면 말고도 여러 가지 식품들이 뭐 스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농심과 삼양식품은 라면 상품이 바로 그 신라면하고 뭐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이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이 지금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 라면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게 이제 실적 부진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원재료가 지금 중요한데 결국은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원재료의 뭐냐? 원재료 그럼 라면은 일단 밀가루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밀가루랑 뭐 밀가루 기름. 네. 맞아요. 밀가루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물가는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계속 거듭을 합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반복됐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는 되게 특수한 경우고 특수할 때 가끔 이렇게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기본 골자다. 기본 이 상승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인 팜유와 소맥분 여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2016년부터 농심은 동결했고 2017년부터 뭐 이렇게 가격을 동결하고 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 라면 가격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인상하겠다 밝혔는데 또 무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이 라면 같은 경우는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좀 가격 저항이 심한 편이에요. 왜냐면 가격을 좀 올리면은 무슨 또 막 황제 라면이니 막 이런 말 나오면서 그렇죠.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듣는. 저 얼마 전에 라면 먹었는데 진짜 황제 라면 먹었어요. 어떤 라면이요? 한 13,000원짜리 먹었어요. 어디서요? 정말? 전복라면. 전복라면. 네. 네, 가끔 근데 진짜 그런 황제 라면들이 있어요. 네. 전복 들어가 있고 해산물 막 들어가 있는. 근데 그런 거 진짜 그런데 아무튼 라면은 근데 뭐든지 뭔가 섞이길 잘 되는 것 같아요. 전복과도 잘 섞이고 해산물과도 잘 섞이고 뭐 소고기를 넣어도 괜찮고요. 뭐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햄을 넣어가지고 햄라면으로 약간 부대찌개 비슷하게 부대찌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라면은 진짜 모든 만능 상품인 것 같아요. 떡볶이에도 라면 집어넣잖아요. 맞아요. 라볶이 해가지고 라볶이. 그래가지고 뭐 국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라면이 대표적인 서민식품인데 이 원재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소맥이랑 팜유 이게 올라가지고 이거는 지금 가격을 사실 얘네가 지금 오뚜기 같은 경우 2008년 이후로 계속 가격 동결을 하다가 뭐 13년 만에 올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가격도 올랐습니다. 현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주식에만 좀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네. 원재료의 투자를 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뭐냐면은 밀가루, 네. 뭐 쌀, 밀 이런 거 있잖아요. 옥수수 이런 거. 옥수수 네. 이런 쪽에 물론 지금 이런 쪽으로 막 사재기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재기를 해서 뭐 슈퍼에서 사가지고 쌀을 뭐 한 포대기 뭐 집이 넓으신 분은 그럴 수 있지만 창고에다가 집이 그렇게 넓지 않으신 분은 뭐 쌀만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선물 시장을 좀 이용한다면은 쌀이라던가 밀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선물도 너무 위험하다 생각되시면은 ETF가 있어요. ETF. 요즘은 이제 농산물 ETF도 주식처럼 그냥 HTS, MTS로 살 수 있어요. 뭐 코덱스, 코세프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거 이런 거. 그래서 찾아보시면 뭐 코덱스 농산물, 뭐 타이거 농산물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 밀이랑 쌀 이런 거가 이제 포트폴리오 형성돼 있거든요. 금 투자하듯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약간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일어나니까 네. 너무 주식만 이제 올인하기보다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자산 분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그 밀과 쌀, 곡식, 농산물, 타이거 농산물 이런 거 찾아보시면요 ETF 있으니까 한 번쯤 거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차트를 통해서 각 종목들의 좀 주가 상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농심부터 한번 주가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심인데요. 농심은 이제 여기 2020년 7월에 가장 높게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하는데 근데 문제는 농심이 라면 3사 방금 말씀드린 라면 3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올라가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심과 저는 농심보다 농심홀딩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농심홀딩스 보면 여기서 좀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농심과 농심홀딩스가 좀 다른 오뚜기나 삼양식품에 비해서 좀 약간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하지만 농심은 뭐 신라면이 워낙에 또 광고하고 농심 자체가 뭐 새우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우깡 과자라던가 등등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하신다면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뚜기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오뚜기가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이거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여기 거래량 여기 있잖아요. 거래량. 이 거래량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거래량이 빨간 거 하나 보이죠 밑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 하나 원탑으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온 게 자꾸 뭔가 세력이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상 많이 떨어졌는데도 거래량도 들어오고 이 보면 오뚜기는 자꾸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뚜기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매력적인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사두시고 만약에 좀 가져가면은 사실 손해보기 힘든 종목 이런 종목으로 지금 가격대에 사가지고 손해보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손해보기가 저는 한 10%도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 저는 과거의 경험상 그렇다고 보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삼양식품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보면 월봉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최근의 흐름도 보면요. 삼양식품도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여기 2020년 바로 6월부터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농심홀딩스가 최근에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는 라면주를 담아야 할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라면주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사 다 세 개 다 사셔도 돼요. 3개 다 사도 돼요? 네, 세 개 다 사셔서 그냥 갖고 가시면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단기 좀 더 약간 빠르게 좀 더 돈 벌고 싶다. 네. 그러면은 현재 농심홀딩스가 그래도 좀 약간 올랐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상 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밸런스랑 이 같이 베이시스 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농심홀딩스보다는 삼양식품과 오뚜기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양식품 사실 뭐 저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조금 올랐어요. 좀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뭐 많이 오른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좀 많이 오를 겁니다, 분명히. 또 이게 왜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라면 그렇죠. 가격을. 네. 결국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이제 라면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들이 다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당연하죠.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봉사활동이 아니라서 결국 이제 원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밀가루가 오르고 이렇게 오르면은 여기 맞춰서 비슷하게 올려야 돼요, 가격을. 안 그러면 이 적자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적자 보면서 라면 장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이 사요. 신라면이나 진라면 이런 뭐 불닭볶음면 뭐 삼양라면 이거는 그냥 삽니다. 가격 올려도 100원, 200원 올려도 그냥 왜냐하면 라면은 약간 필수 소비재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가격 올려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 그 담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2,000원 올렸잖아요.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원래 담배 한 갑에 2,500원이었는데 지금 4,500원이잖아요. 4,500원, 5,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사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 펴야 되니까. 중독이죠. 담배 펴야 되니까.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가격 올려도 술을 먹어야 되고 참이슬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라면 좋아하면 라면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격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라면 불매 운동 들어가고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면 불매 운동 들어와서 뭐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 그냥 먹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먹고 뭐 그러지 뭐 라면 그러지 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려봤자 뭐도 한 몇백 원 올릴 거예요. 한 200원, 300원 올릴 텐데 200원, 300원도 이제 서민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지만 어쨌든 먹긴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져요. 마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면 가격을 올려서 불평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라면주를 미리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라면 먹어서 내가 손해 보잖아요. 그 비싼 라면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대신 라면주로 돈 벌면 되니까.
이거 손해 보는 것만큼 이만큼 벌면은 이 번 걸로 이제 라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300원이에요. 밀가루가. 근데 라면이 1,500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1,200원 남잖아요. 근데 원재료가 만약 2배 올랐다. 그러면 원재료 300원에서 600원 되잖아요. 라면 가격을 2배 올렸다. 만약에 그러면요. 600원 원재료 600원인데 라면이 3,000원이다. 그러면 2,400원이 남잖아요. 아까는 1,200원 남다가. 그럼 이러면 엄청 욕먹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올리죠, 가격을. 원재료 2배 올려도 가격은 2배 안 올리지만 그래도 얼마 올리면 됩니까? 원재료 2배 올랐지만 그 퍼센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1,500원이었던 라면이 2,000원을 올린다던가. 2,000원 올리면은 600원에서 2,000원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 1,400원이 이익이 남는데 그럼 원래 1,200원 이익이 남던 게 1,400원 이익이 순이익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죠, 마진상. 그래서 저는 이런 식품주들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올려도 먹을 사람 다 먹는다. 불매운동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주다. 그러면 게임주 뭐 NC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갑자기 뭐 한 달에 뭐 2만 원 하다가 갑자기 한 달에 5만 원 받겠다. 이러면은 불매운동이 일어나요. 나 저 게임 안 하겠다. 이러면서 막 매출이 떨어지는데 라면은 그런 게 거의 없고 먹는 거 뭐 술이라던가 담배 이런 거 필수 소비재 대표적인 게 라면이다 보니까 세 개 다 사도 되고 세 개 다 사도 되고 그 중에서 가격 밸류에이션상 좋은 거는 오뚜기랑 삼양식품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라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라면주를 담아보는 전략 취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조상수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고려아연 44만 6천 원, 비중 20%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은 44만 7,5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44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1분기 실적 호조. 1분기 실적 호조. 네.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고려아연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믿고 쭉. 네, 네. 믿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명품 주식이에요. 오. 명품. 뭔가 주식계 명품인가요? 네, 주식가의 네. 명품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고려자가 들어간다. 네. 고려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믿을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고려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약간 단어일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리타분해 보여가지고 약간 재미없어 보이죠. 재미없고 사실 재미없는 종목이 맞아요. 그리고 가격대만 봐도 지금 44만 원이잖아요. 네. 변동성도 별로 없고 그냥 재미없는 종목인데 왜냐하면 지금 아연 딱 고려 아연이잖아요. 네. 아연 업계 1위입니다. 아연 업계 1위. 네. 그리고 아연 업계만 1위가 아니라 연 업계도 1위고요. 은 업계도 1위예요. 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다.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꾸준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금 투자. 그래서 여기 금도 다루고 있어요. 고려아연은 금, 은, 동, 아연 이런 것들 원자재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재 다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금 투자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죠. 금을 사가지고 신한은행 골드바 가가지고 뭐 금을 사서 집에다 이 골드바 사두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금을 이렇게 쌓아두면 좀 이상하니까 도둑 들어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금 통장도 있어요. 최근에. 금 통장도 있고 한데 금 통장 같은 경우는 이 금 매수할 때 가격과 금 매도할 때 가격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수수료를 좀 많이 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괜찮은 게 고려 아연 요 주식을 차라리 금 투자할 거면 고려 아연 주식을 사라. 왜냐하면은 이 금 가격에 굉장히 수혜주가 고려 아연이기 때문에 금 상승 가격에 글로벌 금 가격 왜냐하면 이 고려 아연은 지금 1분기도 실적 호조인데 이게 왜 그러면은 얘네가요 이 금이랑 은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어요 창고 같은데 그러면 미리 쌀 때 사가지고 쌓아두고 있는데 금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만약에 1온스당 만약에 뭐 1,000달러에 샀다. 근데 이게 1온스당 2,00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은 2배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금도 막 제조도 하고 뭐 가공도 하고 금도 뭐 자르고 금반지 같은 거 만들려면 이 금을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절삭 해가지고
금 자를 때는 또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아니면 잘 절삭이 안 돼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엄청 강력한 그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력 업계 1위가 우리나라 업계 1위가 바로 고려 아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필수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망할 수가 없는 거의 저는 뭐 이 기업은 거의 뭐 공기업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회사가 정말 탄탄하고 기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노동자 두 분이 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좀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질식을 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차후에 좀 고려 아연이 좀 경영진 측에서 사후 대응을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어쨌든 아연, 금, 은 뭐 이런 비철 금속, 철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그쵸. 막강한데 철이 아닌 비철 금속에서는 금, 은, 동, 아연 이쪽에서는 고려 아연이 꽉 잡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업이다. 뭐 동박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한다고 합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해가지고 2차 전지 들어가는데 그 동박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납품하고 하니까 야 이건 괜찮다. 그냥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여기 올랐다가 이때 많이 올랐었어요. 5월 11일까지. 그러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아니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괜찮다고. 관심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 정도였을 거예요. 올랐어요. 그 뒤로 제가 약간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럴 때 조금씩 팔면은 비중 조절을 하면은 다 팔지는 않더라도 뭐 약간 분할 매도를 하면은 조금 갖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또 다시 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건 계속 돈 벌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분은 가격대 44만 6천 원 괜찮은데 매수가는 괜찮은데 비중이 좀 약간 많이 실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중 20%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0%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한다면 20%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고 가져가시는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 아연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의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삼형제 중에서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2분기 수출이 좋다 하면 굉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2분기 수출 기대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또 목표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트룩시마가 이제 공급 계획을 조정하면서 약간 실적이 부진했던 건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고 지금 약간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트룩시마 일시적인 매출 감소. 하지만 트룩시마는 또 미국에서 꽉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의 이런 실적 부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가 그렇다는 거고 또 2분기는 수출이 굉장히 또 좋아진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뭐 이쪽으로 레키로나주 수출 실적이 반영되고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만든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니까 해외로. 근데 판매 영업진이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계속 실적도 좋아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간 믿을 수 있는 또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들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저점 대비는 좀 올랐습니다. 저점 완전 바닥권 어느 정도 찍은 것 같다. 이 점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선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10만 원 선이 어느 정도의 지지선으로 잡고 이제는 좀 반등을 노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만약 장기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가 또 지금인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전에 사를 보면 이렇게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했잖아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결국은 이 파동 이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 가능한데 엘리어트 파동 뭐냐면은 여기 1파동 상승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이제 5파동이 나올 때죠. 5파동 상승 5파동에 지금 바로 굉장히 또 좋은 때가 아닌가.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알아봤습니다. 삼형제 중에서 해외 판매를 맡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봤을 때 2분기 실적 수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지지선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폭 하락 출발한 상해 종합 지수는 지금 살펴봤을 때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